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최이배 전 의원을 방에 감금하고 나오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는 민경욱 전 의원도 있었는데요. 16일 있었던 패스트트랙 재판에 나온 당시 최이배 전 의원의 보좌관은 민 전 의원이 감금을 시킨 채 동전 마술을 보여줘서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 민 전 의원은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미국에서 시위를 하느라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법원은 계속 출두하지 않는다면 구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이 한창이던 지난 4월, 국회 최이배 의원실 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을 의자로 막고 그 위에 앉아 최 의원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16일 패스트트랙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국당 지도부가 계획하고 지시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증언하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당시의 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또 최 전 의원 당시 보좌관은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이 오면 끌려나가는 모습을 연출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 가방까지 챙겨와 최 의원을 상대로 동전 마술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마술을 보여준 건 당시 의원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정황이며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보좌관은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감금 의견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는데요. 하지만 피고인 측은 나 원내대표의 지시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마술쇼를 준비하고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려 한 건데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연출하고 지시한 게 나경원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들의 불법 행위는 피해갈 수 없어 보이는데요. 송원석, 이만희, 김정재, 박성중 국힘당 현직 4명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국힘당 의석수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물론 나경원, 정가윤,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서울시장의 꿈도 날아가게 된 거죠. 윤석열 청장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청장이 됐는지 그 비하인드가 공개됐습니다. 또 그가 검찰청장으로 내정되자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을 중앙지검장으로 추천했던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재를 능가하는 연기자였던 겁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2019년 8월 첫째 주 주말 당시 김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은 안 된다며 전화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윤 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에 반대한다는 뜻을 청와대 측에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말은 꾸준히 나돌았는데요.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부인하는 등의 말이 나올 때마다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쳐왔습니다. 윤 청장이 자신의 뜻을 전한 청와대 인사가 김정은 전 민정수석이었다는 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폭로로 확인됐는데요. 최 대표는 지난 15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진행하는 정치 팟캐스트 악의정에 출연해 윤석열 검찰청장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최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윤 청장이 8월 첫째 주 주말 정확히 8월 3일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 대표는 조 장관 임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당시 월요일이었던 8월 5일 발표를 앞둔 주말에 윤석열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로 임명을 만료한 사실이 있었다며 윤 청장이 김 수석에게 이게 뭡니까? 내가 30군데나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사표 내겠다는 식의 협박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끝내 임명하자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인하고 무리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고 조 전 장관에게 네 목숨 끊어라. 그러면 수사를 끝낼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2019년 6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일에 대해서도 최 대표는 당시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 공직 비서관이었다며 윤석열이 짠 정교한 계획에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윤석열의 속아 그가 검찰청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는데 결격 사유 없음이라는 신호를 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최 대표는 윤석열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인식하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다고 어필한 게 그게 먹혔다며 국정원 댓글 수사도 자기 아이덴티티에 포함해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 요로에 전했다는 말로 적폐청산 마무리를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다는 윤 청장 말에 속았다고 했는데요. 이어 그 과정에서 그를 청장 후보로 적극 추천한 세력이 있었다며 여권 일부에서 윤 청장을 밀었음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시 본인과 여권 인사들도 다 속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요. 또 최 대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을 뽑을 때 전임 검사장으로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윤 청장이 한동훈을 열심히 추천한 적이 있다며 나이도 경력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추천해서 청와대로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는 어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며 윤석열 검찰청장의 행동에 모두 어이없어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뒤늦은 최강욱 대표의 폭로로 알려진 사실은 가히 메가톤급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런 자를 대한민국 검찰청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역사적 과오인 거죠.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탓도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 행동과 말로 모든 국민을 속였다는 건데요. 그는 반드시 해임되어야 하고 그가 검찰청장으로 재직하며 벌였던 온갖 만행에 가까운 직권남용은 그 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윤석열 씨가 영웅으로 떠오를 때부터 저 사람이 굉장히 정의롭고 개혁적인 사람은 아니다. 세상이 혼란한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고집이 있다 보니 어쩌다가 지금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다. 그래서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의미를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낙점되는 결정되는 순간은 고도의 어떤 판단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분명했던 건 뭐냐면 짜여진 어떤 정교한 계획에 속았다. 국정농단 사건하고 사법농단 수사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다. 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다.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뭘 하든 그걸 부정할 수 있겠느냐. 이제 플러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도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끝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잘 마무리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요로에다가 했어요. 여러 군데에다가. 그리고 그게 먹힌 거예요.